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명 들어보셨나요? 손이 저리면 뭐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목 디스크? 흉곽 출구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외래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은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 특히 중국집 주방에서 웍질, 제과 제빵, 피아노 연주, 손으로 글을 많이 쓰는 작가, 그리고 손목을 다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외상 후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바닥 사진을 보겠습니다. 손의 저림은 세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좌측 깜빡이와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사후 수지 쪽이 아프다면 흉곽 출구 증후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측 깜빡이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가장 흔히 만나는 목 디스크 5번, 6번은 세 번째 손가락 얘기가 없습니다. 손목 터널은 대부분에서 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손목 터널은 엄지손가락 저림 플러스 세 번째 손가락 저림. 심하면 손 전체가 다 저려요 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목 터널은 손목 진찰에서 뭐가 나옵니다. 틴넬 사인이라고 손목을 톡톡 치면 손끝이 찌릿찌릿합니다. 팔렌 테스트, 요런 검사 방법도 있고요. 손목을 구부리면 신경이 눌려서 저리고 아픕니다. 즉, 손목을 진찰했을 때 뭐라도 나옵니다.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간혹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손목 초음파에서 신경 압박이 관찰됩니다. 손목 초음파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깬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때 저린 이유는 잘 때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짐으로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팔렌 테스트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손목이 구부러지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밤에 기부스하고 자라고 설명합니다. 낮이 아닌 밤에 기부스를 합니다. 개중에는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신경이 눌려서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릇, 후라이팬, 책 등 다양한 물건을 손에서 놓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한 번쯤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이 저리지 않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 우리는 손목 터널 환자들은 손이 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저림을 표현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요? 손을 쓰는데 통증이 있어요. 요런 정도의 표현까지만 합니다. 손이 저려요 라는 표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손 또는 손가락이 저리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손목 터널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대부분 건초염, 만성 힘줄염 이런 병명으로 수개월 치료했는데도 그다지 차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상당수가 놀랍게도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손의 근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이분은 바카스병을 못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신경이 눌려서 손의 근력이 떨어지면 손을 쓸 때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경치료 후에는 병을 땁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합니다. 손저림의 대표 손목 터널 증후군. 손저림의 방향은 우측 깜빡이 증세.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이 증세에 포함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다. 손목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전도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손저림을 호소하지 않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대부분 만성 건초염,
만성 힘줄염 등으로 진단받아서 치료하지만 그다지 차도가 없다. 손목 또는 손가락 통증으로 차도가 없다면 병을 따보세요. 병 따기가 힘들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영상은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